네, 이번 시간은 다항식의 계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네, 다항식 뜻이 뭡니까? 다항식은 항이 한 개 또는 여러 개로 구성된 식을 다항식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2a 더하기 3b 더하기 5 같은 것을 다항식이라고 불러주죠. 그리고 계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계산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항이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식들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라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입니다. 먼저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자, 2a 더하기 3b 더하기 5라는 다항식이 하나 있고요. 3a 더하기 5b 더 빼기 2라는 이런 다항식이 있다고 칩시다. 이런 두 다항식을 더해 볼 겁니다. 이런 다항식을 더하려면 일단 괄호를 풀어야 되겠죠. 괄호를 풀어보면 2a 더하기 3b 더하기 5 그리고 뒤에 것은 3a 더하기 5b 빼기 2죠. 여기 빼기 2를 더하기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생각해 줍시다. 그런 다음에 같은 종류의 항끼리 모아 봅시다. 그러면 2a 더하기 덧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이렇게 자리 바꿀 수 있고 또 자리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a 더하기 3a가 되고 3b 더하기 5b가 되고 5 더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같은 종류의 항끼리 모았습니다. 뭐 이런 걸 동류항이라고 하죠. 동류항끼리 더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네. 개수끼리 더하기로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5a 그죠? a가 2개 있고 a가 3개 있으니까 a가 총 5개 있는 겁니다. 더하기 다음 거 3b와 5b를 더해 봅시다. 개수끼리 더할 거니까 8이 되겠죠? 8b 그리고 5 더하기 마이너스 2니까 3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빼기를 한번 해볼까요? 4a 더하기 3b 더하기 5가 있고요. 빼기 3a 빼기 2b 더하기 3이 있다고 칩시다. 이런 식을 계산해 봅시다. 빼기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하려면 괄호를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것은 4a 더하기 3b 더하기 5로 그대로 풀리고요. 뒤에 것은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분배 법칙으로 이렇게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마이너스 3a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곱해져서 플러스가 되니까 플러스 2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지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을 계산을 할 텐데요. 먼저 이렇게 고쳐줍시다. 마이너스가 있는 마이너스 3a를 앞에 더하기를 붙여서 마이너스 3a 이렇게 쓰고요. 더하기 2b 쓰고요. 마이너스 3은 이렇게 마이너스 3은 플러스 기호를 넣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줍시다. 왜 다 플러스로 바꿔줬냐 하면 플러스는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니까요. 그래서 자리를 바꿔서 같은 종류의 항끼리 모아줄 겁니다. 그러면 4a 더하기 마이너스 3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b 더하기 2b가 될 거고요. 그 다음은 5 더하기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같은 종류의 항끼리 더해줄 겁니다. 동류항끼리 더해줄 때는 개수끼리 더해주기로 했죠. 그죠? 4 더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1이죠. 그러니까 a만 남죠. 그 다음에 동류항끼리 3 더하기 2니까 5만 남죠. 그죠?
5가 되죠. 자, 5b가 되고요. 5 더하기 마이너스 3은요. 네, 2가 되죠. 더하기 2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자,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한다가 규칙입니다. 다만 이제 뺄셈일 때는 이제 이렇게 분배 법칙을 써줘야 된다는 게 조금 부담스럽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는 3a에는 이제 마이너스를 붙이지만 뒤에 것을 안 바꾸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분배 법칙을 써주는 거라서 이제 부호가 다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호로 바꾼 다음에 자, 이렇게 덧셈으로 바꾸어서 자, 같은 종류의 항끼리 모아서 더해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매번 길게 3줄씩이나 써서 혹은 4줄씩이나 써서 풀기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푸느냐 하면 자, 이 식 그대로 해서 동류항끼리만 봅니다. 2a와 자, 3a가 동류항 아닙니까? 동류항이면 계수끼리만 더해야 되겠죠. 2 더하기 3 얼마죠? 5죠. 5a라고 해서 써줍니다.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자 3b와 5b가 동류항이죠. 그래서 3 더하기 5 계수끼리만 더하죠. 8이 되죠. 8b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5 더하기 마이너스 2 그죠? 자 그러면 5 빼기 2니까 3이 되죠. 그래서 더하기 3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 두 줄을 쓰지 않고 바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이 편리합니다. 즉 2a 더하기 3a는 5a 3b 더하기 5b는 8b 5 더하기 마이너스 2는 3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뺄셈도 할 수 있는데요. 자 4a 동류항 3a죠. 계수끼리 계산하면 4 빼기 3이 됩니다. 얼마죠? 1이죠. 1a 1은 생략하기로 했으니까 a죠. 그죠? 그래서 a가 됩니다. 두 번째는 자 3b와 동류항은 마이너스 2b 아닙니까? 자 동류항은 계수끼리만 계산하기로 했으니까 3 빼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끼리는 플러스가 될 거니까 3 더하기 2가 되죠. 5b 그래서 5b 이렇게 써줍니다. 그 다음에 5 빼기 3 하면 얼마죠? 네 2죠. 그래서 2다.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많은 줄을 쓰지 않고도 이제 풀 수가 있죠. 다만 이런 계산법은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계산이 이렇게 보았을 때 보기 어려운 경우도 아주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전개를 해서 같은 종류의 항끼리 모으는 자 이제 모아서 푸는 것을 모르면 그땐 틀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쉬운 계산은 이렇게 바로바로 보고 계산을 하면 되고요. 어려운 계산은 다 전개를 해갖고 모아서 계산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계산을 할 때는 이런 계산들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2x 제곱 빼기 x 더하기 3과 3 더하기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5 자 이런 식이 있다고 칩시다. 자 이런 식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자 왜 이런 식을 꺼냈냐 하면 자 여기는 문자가 서로 다른 경우인데 여기 문자가 같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자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동류항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동류항이라는 것은 자 문자가 어떻습니까? 문자가 같고 차수가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했죠. 그죠? 개수는 달라도 되지만 자 문자는 같아야 되고 차수도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2x제곱과 자 x는 동류항이 아니죠. 그래서 이들끼리는 계산할 수가 없어서 이런 식을 쓴 거죠. 그래서 자, 이 식과 이 식을 계산할 때에도 동류항은 2x제곱과 x제곱이고
자, 마이너스 x와 자, 3x가 동류항이고 3과 마이너스 5가 동류항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2x제곱과 x제곱을 계산해 봅시다. 동류항끼리는 자, 개수끼리만 계산한다고 했죠. 그래서 2 더하기 1이니까 3이죠. 그래서 3x제곱이 될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x와 플러스 3x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3 하면 얼마죠? 2죠. 그래서 더하기 2x 그리고 3 더하기 마이너스 5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네,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왕 했으니 뺄셈도 한번 해볼까요? 네, 2x제곱 빼기 x 더하기 3 빼기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5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동류항끼리 볼까요? 자, 2x제곱 x제곱 2 빼기 1 얼마입니까? 1이죠. 그래서 x제곱 이 되고요. 그 다음은 마이너스 1 빼기 플러스 3이죠. 그죠? 마이너스 1 빼기 3이 되니까 마이너스 4 아닙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4x 그리고 3 빼기 마이너스 5 3 빼기 마이너스 5 하면 마이너스끼리 부호가 겹쳐지면서 자, 8이 되겠죠. 이렇게 값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아니면 이제 이렇게 전개해서 할 수도 있는데요. 2x제곱 빼기 x 더하기 3이고 자, 이렇게 전개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로 바뀌고 자, 같은 종류의 항끼리 이제 옮겨서 얘랑 계산하게 되면 x제곱이고 얘랑 더하게 되면 자, 마이너스 4x가 되고요. 얘랑 더해서 8이 되겠죠. 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면 2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x 더하기 3 더하기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x 더하기 5가 되어서 자, 옮겨 다니기로 했죠.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x제곱이고요.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3x를 더하면 마이너스 4x가 되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과 5를 더하게 되면 8이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다. 하지만 자, 빠른 계산을 위해서 2x제곱 빼기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플러스 3x 3 빼기 마이너스 5 이렇게 따로따로 동류항끼리 이 식에서 바로 보는 걸 권장한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다항식을 풀다 보면 이제 이 다항식의 꼴에서 분수 형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분수 형태를 어려워하길래 따로 조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자, 3분의 자 2x 플러스 5 더하기 자 2분의 자 3x 플러스 마이너스를 할까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합시다. 이런 식이 있어요. 이 두 식을 더해달라. 뭐 이런 식입니다.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자, 식에 관한 이제 문자가 들어간 식의 규칙을 잘 모르겠으면 우리는 숫자로 된 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3분의 2 더하기 자 2분의 1은 우리 어떻게 계산했나요? 네, 통분을 했죠. 그래서 분모를 6으로 맞추고요. 분모는 어떻게 맞춥니까? 두 분수의 분모의 최소 공배수가 공통분모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분모를 6으로 맞추면 앞에 것은 6분의 4가 되고 뒤에 것은 6분의 3이 되어서 자 6분의 7이라고 하지 않나요? 이처럼 이 문자가 들어간 식도 규칙이 똑같습니다. 이 두 식을 더하려면 분모를 같게 해줘야 돼요. 3과 2의 최소 공배수는 6이니까 앞에 수에 곱하기 2를 해줄 겁니다.
여기에 곱하기 2를 해주고 곱하기 2를 해주고 여기도 곱하기 3을 해주고 곱하기 3을 해줄 겁니다. 자, 곱하기 2나 3을 할 때는 이렇게 괄호가 쳐져서 곱해지겠죠, 그죠? 이렇게 곱해지겠죠. 자, 식을 쓰면 앞에 것은 자 6분의 자 2가 곱해지는데 이제 분배 법칙으로 곱해지겠죠. 그래서 자 4x 플러스 10이 되고요. 뒤에 것은 자 6분의 이렇게 곱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9x 빼기 3이 됩니다. 자, 공통분모가 되었으니까 합쳐주면 6분의 자 4x 더하기 10 더하기 9x 빼기 자 3. 자, 되겠죠? 계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이건 지울게요. 6분의 4x와 9x 동류한끼리 더하면 개수끼리 더할 거니까 13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10과 자 마이너스 3을 자 계산해야 되겠죠. 10 더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네 7이죠.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통분모를 만들어서 자 분수 형태처럼 아까 계산을 하죠, 그죠? 3분의 2 더하기 2분의 1은 6분의 4 더하기 6분의 3 해서 자 6분의 7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뺄셈도 한번 해볼까요? 네, 3분의 2x 플러스 5 빼기 자 2분의 3x 마이너스 1 이걸 계산해 볼 겁니다. 자, 역시 통분하는 거는 같죠. 그래서 앞에 2를 곱하고 뒤에 3을 곱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조금 내릴까요? 앞에 있는 식은 6분의 2x 플러스 5라고 써주고요. 빼기 뒤에 식은 6분의 3 곱하기 3x 마이너스 1이라고 써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있는 마이너스도 여기 분배 법칙으로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이따 할까요? 네. 얘를 통분을 하면 자 6분의 2x 플러스 5 빼기 3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전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전개를 하죠, 그죠? 그래서 4x 플러스 10이 되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3이 곱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9x 플러스 3으로 바뀝니다. 분모 6이 되고요. 자, 같은 종류의 한끼리 모아 볼까요? 6분의 4x 자, 이렇게 되면 덧셈이니까 옮겨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둘이 계산하게 되면 몇 x가 됩니까? 6분의 마이너스 5x 그리고 더하기 13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 여기 있는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가 뒤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이 이렇게 곱해져서 뒤에도 부호가 바뀐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앞에만 마이너스 9x라고 붙이는 것이 아니라 뒤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부호를 바꾼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알겠죠? 이해됩니까?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앞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뒤에도 영향을 미쳐서 자 부호가 바뀐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약분할 때 틀리기 쉬운 경우라고 해서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4분의 2a 더하기 6이 있는데요. 얘를 약분하라고 하면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약분을 합니다. 2분의 자, 이렇게만 약분을 해서 2분의
a 더하기 6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진 않고요. 이런 겁니다. 자, 주어진 식은 자 4분의 자 분자에서 2로 묶어냅니다. 묶어내면 2 괄호 a 더하기 3이 되고요. 여기에서 약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분모의 2만 남아서 최종적인 식은 자 2분의 a 더하기 3이 되거든요. 그래서 약분을 할 때 이 식에서 그냥 약분을 할 때는 이렇게만 약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약분해서 2만 남지만 여기도 한꺼번에 약분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약분해서 2가 남고 이렇게 약분해서 자 3만 남고 분모는 없다. 이게 아니라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2로 나눌 때 한꺼번에 위에도 약분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a 플러스 3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앞에만 약분을 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약분을 해주라. 그래서 원래 뜻은 이렇게 묶어서 앞에 개수를 뽑아낸 다음에 약분을 하는 거라. 자, 이렇게 앞에만 약분하면 안 되고 뒤에도 한꺼번에 약분을 해야 된다. 이게 주의할 점입니다. 알겠죠?